신라의 한 남자가 밤늦게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 옆에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역신이 먼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분노하지 않은 남자 앞에서 역신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역신이 귀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역신이 사실은 헌강왕이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용에게 아내를 직접 맺어준 그 왕이 그 아내를 몰래 범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용의 노래는 퇴마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직접 대들 수 없었던 신라 한 남자가 노래 한 곡으로 왕에게 저항한 천년의 기록입니다. 1000년 전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처용 이야기는 절반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 지금 시작합니다. 다리가 넷이었습니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의 것일까요? 집에 돌아온 남자가 문을 열었을 때 침실에 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와 낯선 남자가. 삼국유사는 그 장면을 이 한 구절로 기록합니다. 다리가 넷이었다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남자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한 곡이 이후 1000년이 넘도록 전해지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향가가 됐고, 그의 얼굴은 악기를 쫓는 부적이 됐고, 그의 춤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칼은 한순간을 이기지만 노래는 1000년을 남깁니다. 그날 밤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때는 통일신라 헌강왕 시절입니다. 서라벌은 번성했습니다. 집집마다 기와를 얹고 수추로 밥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절이었고, 가무와 풍류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헌강왕이 개운포, 지금의 울산 바닷가에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몰려와 길을 잃었습니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신하들에게 물으니 천문을 담당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해 용왕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해서 풀어야 합니다. 왕은 근처에 절을 세우도록 명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 구름이 걷혔습니다. 동해 용왕이 기뻐하여 7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와 나라의 정사를 보좌했습니다. 그 이름이 처용이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급간이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여 서라벌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처용은 관직을 받아 왕의 정사를 보좌하며 서라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처용에게 아내를 맺어줬습니다. 그 아내가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탐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가 우연일까요? 삼국유사는 짧고 강하게 기록합니다. 처용의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역신이 그녀를 흠모했습니다. 역신은 역병을 퍼뜨리는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사람으로 변해 밤중에 처용의 집으로 몰래 숨어들어 아내 곁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처용은 밖에서 늦도록 논일고 있었습니다. 서라벌의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넷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처용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들도록 논이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로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이것이 삼국유사가 기록한 그날 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록 안에 1000년 동안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처용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록은 그의 표정을 전하지 않습니다. 분노했는지 슬펐는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처용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칼을 들었다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는 싸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칼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질문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처용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역신은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학자들이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신이 사실은 헌강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구조가 이상합니다. 처용에게 아내를 맺어준 사람이 바로 헌강왕이었습니다. 왕이 선물처럼 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대단히 아름다웠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아내를 탐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직접 처용의 아내를 범했는데 왕을 직접 비판할 수 없어서 역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했다는 겁니다. 당시 신라에서 왕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용이 칼을 들지 않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상대가 왕이었으니까요.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용가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이것은 체념인가 아니면 날카로운 한마디인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왕에게 던지는 직접적인 메시지였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노하지 않는 처용을 통해 왕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든 구조라는 겁니다. 삼국유사는 역신이 처용의 분노 없음에 감동하여 무릎을 꿇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왕이 처용의 노래를 듣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노래로 이긴 겁니다. 분노로 맞설 수 없는 상대에게 침묵으로 이긴 겁니다. 칼은 한순간을 이기지만 노래는 천년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처용의 노래는 퇴마가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건넨 가장 날카로운 저항이었습니다. 처용의 정체에 대한 또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동해의 용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처용이 신라에 들어온 아랍계 상리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처용이 왕과 만난 개운포는 당시 신라의 국제 무역항이었습니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잇는 해상 운송로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이미 다양한 외래 상인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처용무에 남아있는 그의 외모 묘사를 보면 검은 얼굴, 붉은 입술, 작의 이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중동 지역 사람과 닮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외래인이었기 때문에 분노 대신 노래를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 귀족이었다면 칼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라의 바깥에서 온 사람이었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용이 귀신의 아들이었든 아랍 상리였든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의 선택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용무는 고려시대에 국가 공식 행사가 됐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악기를 쫓는 날의 의식에서 처용무가 공연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정제로 채택돼 왕 앞에서 공연됐습니다. 지금도 처용무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한 남자의 선택이 10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처용의 방식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분노 대신 노래를 선택한 사람, 권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그 침묵,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처용의 얼굴을 문에 붙이면 역신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풍습,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처용처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선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록은 처용의 행동만 전합니다. 아내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역신에게 속았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 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집에 돌아온 처용의 얼굴을 봤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빈칸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물러나던 그 밤, 아내가 들었을 그 노래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불편합니다. 처용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신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폭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처용은 1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상대가 무너집니다. 그는 이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를 기억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다 용이 데려간 여인, 수로 부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의 교과서 넘어 한국사, 이은이었습니다.